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수달. 하지만 이 깜찍한 외모 속에 무자비한 사냥꾼의 본능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 생태계가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수달은 수생태계의 이제 정점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야생에서 사는 수달을 실제로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수달의 천국을 만든 한 남자가 있습니다. 수달이라는 동물을 연구도 하고 보호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한성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뭐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수달연구센터에서 이제 센터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수달 아빠 한성용 박사를 소개합니다.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하천군. 8호호를 끼고 있는 이곳에 국내 유일의 수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문객들을 반기는 수달들. 수달들은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한성용 박사에게 그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다친 수달이라든지 이런 수달이 있으면 저희에게 신고를 받아서 구조를 해서 와서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해주거나 또는 이제 건강하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보육하는 상태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방사가 필요하다라고 싶을 때는 또 뭐 치료가 다 된 개체는 다시 이제 야생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한성용 박사가 수달 아빠라면 김형우 선임연구원은 이곳을 지키는 수달 엄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수달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답니다. 다리가 짧고 발가락에 물갈퀴가 있어 수중 생활에 최적화되었다는 수달. 한 1m 20 정도 꼬리까지 하면은 몸통 크기만 한 90cm 정도 되거든요. 1m 20 정도 해가지고 몸무게가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뭐 한 5kg 정도 해서 큰 수컷 같은 경우는 한 12kg 정도 그럼 나가는데 해달 같은 경우는 뭐 보도라든지 애니메이션 등으로도 유명하고 훨씬 커요. 뭐 한 1m 40, 뭐 1m 한 50 정도 되고 몸무게가 20에서 한 40kg, 두세 배가 나가죠. 이 덩치가 크네요. 그냥 실제로 이제 귀엽게 보이고 작아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겠네요. 센터 내부에서는 그동안 진행해 오던 수달 연구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야외 수달을 촬영하던 카메라나 지역별 수달의 발자국 그리고 배설물들이 표본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조해서 때리고 있는 새끼들이 이제 아주 실내에 좀 있거든요. 먼저 실내에서 돌보고 있다는 아기 수달을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지난 6월 대전에서 구조된 녀석이랍니다. 호기심도 많고 사람도 무척 좋아하지만 연구원들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저희가 공부하는 뭐 저기 유럽 쪽 사육지 침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수달 새끼를 손을 댈 때는 평생을 책임질 생각을 하라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뭐 이런 애 같은 경우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손을 댔는데 가능하면 뭐 저희가 평생 책임지겠지만 가능하면 가서 자기 원래 이제 자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저희도. 엄마를 찾는 눈길이 애처로워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지만 야생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랍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 더 어린 애들이 이제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처음에 오면 여기 인큐베이터 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애들 체온이라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제 체온까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제 이렇게 2개월에서 만 2개월 이상 이제 한 3개월째 되는데 얘는 이제 사람을 좀 덜 타는 편이에요. 좀 늦게 오는데. 어릴 적에는 이빨도 제대로 안 난 상태로 태어날 뿐더러 눈도 못 뜬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한 2달은 최소한 굴 속에서 젖만 먹고 살고요. 그 다음부터 나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헤엄치고 사냥하는. 근데 막 그런 훈련을 받을 때 홍수를 만나면 이거는 도저히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죽다가 비실비실할 때 발견이 많이 돼요. 그러면 저희에게 보내면 어떤 때는 일단 늦어서 도저히 살릴 수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일부는 또 살아나면 또 저희가 여기서 계속 또 키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수달연구센터는 수달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2013년에 설립한 국내 유일 수달 전문 연구소인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수달 각각의 그 연못 서식지들을 이제 뭐 5개, 6개 정도를 이제 다 서로 다르게 구성을 해서 이제 각 그 연못당 한 가족씩 이제 살면서 새끼도 낳고요. 그다음에 또 다친 수달이 있으면 여기서 와서 이제 야생으로 방사가 어려우면 여기서 이제 계속 저희가 대신 이제 보살펴주기도 하는 그런 이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달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자연에서 수달은 물고기를 사냥하기 좋은 하천을 끼고 사는데요. 벼랑이나 바위 틈에 보금자리를 만들죠. 이렇게 어떤 애들이 어떻게 있다는 걸 얘기가 돼 있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애예요. 태어난 애가 이제 수컷이고요. 그리고 암컷은 이제 여기 충남 지역에서 이제 경북 상주에서 구조된 구조개체를 이제 합사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올 여름에 또 태어난 새끼 한 마리까지 해서 3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 수컷 현빈과 암컷 주디, 그리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 수달이 살고 있는 러브하우스. 지금 들어가 봐도 될까요? 야생 동물들은 대부분 이제 뭐 야행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해질녘부터 뭐 아침까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전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야행성이다 보니까 활동이 좀 작은 편이고요. 지금 오후 시간대 되면은 한 서너 시면은 좀 활발히 활동하고 뭐 3시부터 뭐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중에는 뭐 한두 마리는 이제 나와서 일찍 움직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지금쯤이면 이제 살짝 나와서 움직이는 시간인데. 인간과는 활동 시간이 반대라는 수달들. 설마 아직도 자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때 물 위로 수달이 그 깜찍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로 가족 단위로 생활한다는 수달. 자신들의 영역을 중시하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영역 다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하네요. 가족 단위로 보금자리를 따로 만들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어떤 수달 가족이 살고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작년에 강릉에서 이제 구조되어 온 암수 한 쌍이 이제 이렇게 지금 보금자리를 트고 있는 곳입니다. 새끼는 아직 낳지 않았고요. 얘네들은 수달들은 이제 한 1년 반, 2년 정도 돼야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 지금 어린아이들. 조금 이제 어른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뭐 청소년기 정도 좀 벗어난 이제 애들이 되는 거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먹이 사슬 관계에서는 하천 생태계 최강 포식자라는 수달. 주로 20cm 이상의 큰 물고기를 사냥하는데요. 베스나 블루길당, 하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종을 잡아먹는 덕에 하천의 파수꾼 역할도 톡톡히 해낸답니다. 사람들이 좀 약간 흥미로워하시는 동물 같아요. 이제 물에서 활동하고 또 얼굴도 약간 뭐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니까 이거 보호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이제 대중의 인식이 제법 빠르게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최근에는 뭐 이제 개발 사업할 때 수달이 있으면 이제 시민들은 그거 보호해야 된다, 보호 방법을 같이 넣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수달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느냐, 그 정보를 계속 뭐 이제 밖으로 이제 알려내는 일이 뭐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달은 산간 하천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피용으로 남획되고 하천의 오염이 심해지면서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었죠. 한성용 박사가 수달을 주목하기 전까지 녀석들의 생태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우연히 이제 일본의 이제 안도 모토가치 교수라는 이제 한 분이 한국에 와서 그 수달이라는 동물 조사를 했었어요. 그분이 이 수달이라는 동물을 조사를 하자 하길래 이게 수달이 뭘까 싶어서 이제 보니까 한국에는 연구 논문도 없고 이제 보호종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어디에 살며 특성은 무엇인지 전혀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가 하나씩 이제 그분이 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한국 왔다가 제가 이제 나름으로 한 곳 두 곳 이렇게 이제 계속 수달이라는 동물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도 쓰게 되고 또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됐네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수달의 배설물을 추적했고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가며 수달의 생태를 연구해왔던 한성용 박사. 그런 노력 덕분일까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됐던 수달은 2012년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수달이 산다는 것은 하천이나 강의 생물 다양성이 안정적이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곳의 연구원들은 환경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수달을 돌보고 있습니다. 수달을 뭐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뭐 이 생태계 뭐 핵심종이라든지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지금 수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이 야생 동물들 자체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지구라는 하나의 환경으로서 이제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수달을 보호하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우리 환경이나 지구를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지켜나가는 활동인 거고요. 사라져가던 이 땅의 수달들에게 삶의 희망을 선물해온 한성용 박사는 이제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게 금강산에서 발원해서 이쪽 바로 강원도 화천을 지나서 내려가는데 바로 그 사이에 지금 철책이 이제 DMZ가 있고요. 그러면 이 수달이 여기도 이제 왔다 갔다 아마 할 것 같고 그러면 북한 쪽에 저쪽 그 수계에는 과연 어떠한 환경이 있는가, 그 수변부 식생은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습지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다른 요인 때문에 그걸 이제 제거를 하는가, 이런 상황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북측에서도 수달이 잘 살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생태학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대중의 관심은 또 어떻게 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귀여운 수달과 인간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세상. 앞으로 기대해봐도 될까요?